안녕하세요, 초소입니다. 애플이 새로운 자체 반도체를 쓴 맥을 발표했죠. 그 새 프로세서랑 새로운 맥들을 발표했는데, 프로세서에 대한 이야기는 먼저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거 먼저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두 번째 이야기로 새로 발표된 맥 3가지, 그리고 이 맥들을 어떻게 고르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 드리면은, 저도 사실 이 맥을 써보지도 못했고 뭐 비슷한 경험조차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얼마 정도의 성능, 어떤 성능을 낼지, 어떻게 돌아갈지 진짜 모르겠어요. 애플의 발표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CPU 반도체 설계 이런 것들, 포토라는 이런 부분들을 보고 지금 생각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분석이랄까요, 좀 한번 정리 겸 생각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제품이 빨리 그리고 많이 나왔어요. 올해 안에 새로운 칩을 쓴 맥을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는 했었는데, 전 그래서 한 가지 정도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3가지 제품이 한 번에 쏟아져 나왔죠. 맥북 에어, 맥북 프로, 맥 미니, 이렇게 3가지 폼팩터에 M1 칩을 썼고, 사실 이 3가지 하드웨어는 조금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프로세서로 다 처리를 했다는 부분이 좀 의아하면서도 이게 새 프로세서의 힘인가? 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오늘부터 발표 직후에 바로 주문이 시작됐고요. 일주일 뒤면은 제품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출시 일정은 안 정해졌는데, 멀지 않아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빨리 만나보고 싶네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3가지 제품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발표는 맥북 에어입니다. 애플이 M1 칩을 내놓으면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 전력, 전력 효율성, 저전력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배터리를 오래 쓸 수 있고 열이 적은, 그러면서 성능 효율이 좋은 프로세서를 개발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제품은 당연히 맥북 에어죠. 울트라신 이런 노트북의 모델이 된 게 바로 맥북 에어잖아요. 그래서 이 칩과 가장 잘 어울린 제품은 사실 맥북 에어였고, 맥북 에어가 나올 거다라는 예상은 어렵지 않았죠. 애플은 이번에 발표에 기존 인텔 프로세서를 쓴 맥, 그리고 또 윈도우 PC 이런 거 비교를 많이 했는데, 그 폭이 상당히 컸어요. 2배, 3배, 5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컸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맥북 에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코드코어 들어간 i5, i7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듀얼 코어 들어간 i5가 기본 모델이었기 때문에 성능 차이가 좀 크다고 보긴 했거든요. 그리고 메모리는 8GB 기본이고요. 추가 비용을 내서 16GB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 칩의 특성이고요. 3가지 폼팩터가 다 똑같습니다. 디자인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맥북 에어의 포인트는 전력이랑 소음에 있어요. 배터리는 한번 충전해서 무선에 붙여서 웹브라우징 할 때 15시간, 그리고 영상은 18시간 동안 재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팬이 없어요. 그래서 소음도 없고 조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이전 세대 맥북 에어에는 팬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좀 그 코어 i5 프로세서 자체가 열이 좀 있어서 높은 성능이 필요한 작업을 할 때는 좀 오래 쓰면은 스로틀링 생기는 현상이 있었죠. 그래서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M1 프로세서는 팬을 빼버렸어요. 그만큼 열 관리에 자신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거랑 같이 발표됐던 맥북 프로 그리고 맥 미니에는 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팬이 없는 설계로 완전히 열 다 관리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로틀링 없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제품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맥북 에어는 2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M1 칩은 똑같은데 8개 GPU가 들어가는 대신에 맥북 에어 기본형에는 GPU 코어를 1개 줄여서 7개로 작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그래픽 성능이 한 8분의 1 정도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애플이 이게 프로세서 작동 속도를 공개하지 않아서 두 모델 사이에 GPU 코어 개수 외에 다른 성능 차이가 있는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가격은 기본형은 129만 원이고요. 고급형은 163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 맥북 에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SSD가 기본으로 256GB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면은 일반적으로 작업하기에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맥북 에어를 사실 거면은 기본형 모델을 사시고 필요에 따라서 메모리를 업그레이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 129만 원에서 메모리를 올리면은 한 155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163만 원짜리 고급형을 사실 거면은 맥북 프로로 넘어가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맥북 프로 13인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맥북 프로 13인치도 M1 칩을 쓴 모델이 나온 거죠. 맥북 에어는
기본적으로 인텔 모델이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M1 모델로 완전히 대체가 된 거고요. 맥북 프로 13인치 같은 경우에는 상위 모델의 인텔 프로세서를 쓴 제품들 200만 원 넘어가는 220만 원 하는 것들은 계속 같이 판매가 됩니다. 고성능 제품 계속 판다는 얘기죠. 가격 차이가 있는데 인텔 프로세서 쓴 제품보다 M1 쓴 제품이 더 싸거든요. 애플이 맥북 프로 13인치는 전 세대 인텔 프로세서 쓴 것보다 CPU 성능이 2.8배 높아졌고 GPU 5배 빨라졌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성능을 더 내면서도 가격이 더 싼 건지, 아니면은 그 가격에 따라서 뭐 200만 원 넘어가는 거는 그만큼의 더 좋은 성능을 내는 건지 그 부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격과 성능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이 좀 명확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M1 칩 들어간 제품이 뭐 200만 원 넘어가는 인텔 고성능 제품보다 뭐 몇 배 더 빠르다고 하면은 굳이 그걸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플이 그런 식으로 제품을 꾸려서 같이 가져가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맥북 에어랑 맥북 프로의 차이는 크게 이제 냉각 성능이랑 배터리에 있어요. 이전 맥북 프로에 쓰였던 액티브 쿨링 시스템이 그대로 적용됐기 때문에 영상이나 그래픽 작업에서 높은 성능을 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 높은 성능을 낸다는 거는 높은 성능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칩을 썼다고 하더라도 맥북 프로 폼팩터가 더 두껍거든요. 그 두꺼운 만큼 배터리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배터리도 그만큼 더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애플은 무선 랜으로 웹서핑할 때 17시간, 그리고 동영상 재생할 때 20시간 쓸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전까지 맥북 프로가 기준이 10시간이었기 때문에 거의 뭐 2배까지 늘어난 거고, 보통 배터리 설명하는 정책 보면 이거보다 더 쓰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막 25시간 이렇게까지 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는 해봅니다. 그리고 맥북 프로의 특징이 스피커랑 스튜디오급 마이크 그대로 들어가고요. 트루톤 디스플레이도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 맥북 프로랑 이렇게 쓰는데 경험은 다르지 않을 거고요. 다만 썬더볼트 그리고 USB 4.0이 이번에 들어가거든요. 포트는 두 가지 제품 다 2개만 들어갑니다. 이게 좀 굉장히 아쉬운데, 이거는 뭐 애플이 뭐 포트를 아꼈다라기보다는 이 USB 썬더볼트 입출력 컨트롤러가 M1 칩 안에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통합되는 구조인데 이 패키지가 작기 때문에 그 구조상 뭐 한 개 채널 쓰는 컨트롤러를 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개 채널로 2개 포트가 나오는 그런 구조가 된 거죠. 이건 뭐 나중에 뭐 반도체가 더 개선되면은 뭐 2개 채널 들어간 거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장치를 많이 쓴다고 하면은 USB-C 허브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품은 2가지로 나오는데 SSD에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56GB 쓴 제품은 169만 원, 그리고 512GB 쓴 제품은 196만 원이에요. 그리고 메모리는 마찬가지로 기본 8GB고요. 주문할 때 아예 16GB로 업그레이드해서 주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제품보다 전반적으로 다 메모리가 좀 인색해졌는데, 이건 어쨌든 칩 안에 메모리가 통합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설계 만드는 과정부터 뭐 나중에 따로 이렇게 모듈로 갈아 끼고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좀 가격적인 부분에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아쉽습니다. 기본적으로 16기가 넣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네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UMA 구조이기 때문에, 통합 메모리 구조이기 때문에 메모리 효율성이 높아졌을 거고요. 적은 용량으로도 기존 환경보다 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는 해봅니다. 그래도 뭐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뭐 동영상 편집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쓰기 때문에 뭐 처리 속도를 떠나서 뭔가 메모리에 많이 올려놓고 해야 되는 작업에 쓰기에는 8GB로는 조금 버겁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업그레이드에 $200씩 내야 되는 거는 좀 이거는 부담스러운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 맥북 프로와 맥북 에어를 보면서 생각이 드는 부분은 둘의 성능 차이가 없을까라는 거거든요. 애플이 뭐 작동 속도라든지 상세에 뭐 비교를 올려놓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맥북 에어의 고급 모델이죠. 그거랑 맥북 프로의 기본 모델이랑 가격이 거의 비슷해요. 근데 이 두 모델이 같은 성능을 낼 것이냐, 클럭 속도를 좀 조정을 해서 맥북 에어는 열을 좀 줄이고 오래 쓸 수 있도록 세팅을 하고, 맥북 프로는 뭐 고성능을 낼 수 있도록 세팅했다라는지, 아니면은 똑같은 클럭 똑같은 조건으로 칩을 넣고, 맥북 프로 같은 경우에는 냉각팬이 있으니까 조금 더 많은 전력을 넣어서
조금 고성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세팅을 했다든지 뭐 이런 식의 차이는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 부분이 조금 써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제품인 맥미니도 사실 굉장히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발표는 맥북 프로보다 맥미니를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맥북 에어, 맥미니, 맥북 프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발표를 했는데 네, 저는 좀 구성을 바꿔보긴 했습니다. 맥미니에도 똑같은 M1 프로세서가 들어갑니다. 네, 근데 이전에 쿼드코어 제품보다 3배 높은 CPU 성능을 내고 그래픽이 5배 빠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존의 맥미니는 8세대 프로세서 쓰긴 했는데 여기는 데스크탑 프로세서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성능이 좀 높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3배 성능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이거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기도 하고요. 얘도 3배, 그리고 맥북 에어도 3배인데 그런데 맥북 에어와 맥미니 성능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도 3배, 얘도 3배라고 하면은 이 M1 칩은 제품에 따라서 다른 성능을 내도록 세팅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진짜 모르겠어서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뭐 맥미니는 뭐 게임 성능, 뭐 고성능 이런 걸 좀 강조했어요. 그래서 맥미니에서 게임 개발도 할 수 있다고 강조했고요. 뭐 한창 개발 중인 발더스 게이트 3 이게 굉장히 잘 돌아간다. 이걸로 개발하고 있다라고 데모에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맥미니는 저는 다 만족하는데 그래픽 성능이 좀 항상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얼마나 해소됐을지 좀 기대가 큽니다. 맥미니도 인텔 프로세서 쓰면서 성능에 비해서 냉각이 좀 아쉽다라는 평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M1 프로세서에 기존에 인텔 CPU를 쓸 때 썼던 커다란 냉각팬이 들어가게 되면서 저는 이 제품은 열 설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요. 굉장히 쿨링이 잘 된다는 거죠. 맥미니는 작지만 어쨌든 데스크톱이기 때문에 이 폼팩터가 커요. 그리고 냉각팬도 크기 때문에 냉각 자체에 굉장히 유리하죠. 그리고 그 안에 뭐 배터리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이 메인보드는 더 작아지기 때문에 훨씬 설계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맥미니 특성을 살려서 좀 작은, 그러니까 애플 TV 정도 사이즈의 맥이 나오면은 정말 맥미니가 되지 않을까, 이 칩의 특성을 살린 맥미니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한 부분이 있는데 아직은 뭐 폼팩터를 바꾸는 것보다는 기존 환경에 프로세서를 바꾸는 정도로 좀 두드려보는 그런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맥미니도 맥북 프로처럼 SSD 용량 따라서 256기가 기본형이 89만원이고요 512GB짜리 고급형이 116만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모델의 일부가 같이 가는데 기존에 인텔 i3 들어가던 기본형은 사라지고 이 M1 모델이 대체합니다. 그리고 6코어짜리 코어 i5가 들어간 고급형 모델은 144만원 이거 그대로 판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궁금한 부분이 M1 칩을 쓴 제품보다 6코어 들어간 인텔 제품이 조금 더 비싼데 그만큼의 성능 차이가 있으니까 계속 파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알 수가 없어요. 얼마나 성능을 낼지는 정말 써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부분은 M1을 쓴 게 더 좋을 거고요. 어떤 부분은 인텔 칩을 쓴 게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아마 되게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M1 칩을 쓴 게 더 좋은 경험을 주지 않을까 정도의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저도 빨리 뭐가 됐든 간에 제품 써봤으면 좋겠고요. 국내 출시가 아직 날짜가 안 나와서 아쉽습니다. 맥은 그래도 좀 빨리 출시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같이 언제 출시될 거다라고 날짜가 나오지 않아서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는 나오지 않을까 정도로 그냥 좀 마음 편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지금 두 가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맥북 에어의 기본형에다가 메모리를 16GB로 올린 제품을 쓰거나 아니면은 맥북 프로의 기본형을 쓰거나 뭐 이 정도가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뭐 적절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데스크탑 필요하다고 하면은 맥미니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이전에 맥미니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SSD 차이 때문에 더 비싼 걸 할 필요는 없거든요. 데스크탑이기 때문에 그냥 외장 SSD로 하나 물려놓으면 돼요. 그래서 기본형 256GB짜리 89만원 이 제품은 지금 맥 중에서 가장 저렴하기도 하고 이 정도면은 성능부터 가격까지 그냥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뭘 쓰면 좋을지 좀 고민이 계속 되긴 합니다. 실제 이제 제품이 나오고 아마 다음 주면은 리뷰들이 부지런히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제가 궁금해했던
제품 간의 성능 차이, 인텔이랑 같이 가는 제품들 사이에서 인텔 프로세스인 제품과 M1 프로세스 제품 사이의 성능 차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명확히 밝혀지면 그때 다시 제품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제품을 고르면 좋을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만 있다가 다시 또 이야기를 해볼게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들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들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개발자분들의 목소리 굉장히 듣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